안녕하세요. 오늘 또 흥미로운 자료들 같이 깊이 파헤쳐본 시간입니다. 시작부터 좀 강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만약 한 10년 뒤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쓰는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이 아예 필요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애플의 고위 임원이 직접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발언이었죠. 그 애플 서비스 총괄하는 에디큐 수석 부사장이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해서 파장이 꽤 컸습니다. 오늘은 이 발언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하고 의미, 그리고 이게 또 인공지능, AI가 가져올 그 거대한 기술 변화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에디큐 발언 이걸 좀 더 들여다보죠. 과거에 애플이 아이팟을 단종시키고 아이폰으로 넘어갔던 걸 예로 들었더라고요. 네네. 심지어 자료 보니까 아이팟을 죽인 게 애플이 한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였다. 황금 거위를 죽이는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아이폰이 애플 수익의 절반이 넘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른바 자기 파괴적 혁신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죠. 에디큐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냥 과거 성공에 안주하려고 하는데 애플은 달랐다. 스스로의 성공적인 제품을 대체하는 그런 과감한 전략으로 성장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기술 산업이라는 게 끊임없이 변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잘 나갔던 HP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인텔 같은 회사들처럼 변화에 적응 못하면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위기의식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인공지능, AI를 딱 지목했습니다. AI를 거대한 기술적 전환으로 보고 이게 판도를 바꿀 유일한 기회면서 또 동시에 도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아이폰 다음은 뭘까요? 뭐 구체적인 대안을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애플이 뭔가 다음 단계를 찾고 있다는 신호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뭐 고급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스마트 안경, 아니면 뭐 차세대 에어팟이나 워치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죠. 물론 그 에디큐도 현재로서는 아이폰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이걸 대체하긴 어렵다. 이 점은 또 인정을 했어요. 네, 뭐 당장은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고민이 비단 애플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좀 비슷한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글 검색 이탈 현상 같은 거요. 아, 맞아요. 가트너 같은 시장조사 기관에서는 2026년까지 검색량이 한 25%? 그 정도나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고요. 꽤 큰 수치네요. 네. 그리고 메타의 페이스북도 보면 뭐 10대 사용자 줄어드는 거라든지 여러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핵심 서비스가 이게 영원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결국 2025년 AI 전망하고 또 바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이 AI한테 정말 결정적인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2027년까지 1조 4천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1,900조 원.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니까 이제 AI가 진짜 뭔가 보여줘야 한다.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이 커지는 상황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2025년에는 그 주요 AI 모델들 있잖아요.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나 구글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같은 것들이요. 이런 모델들이 이제 단순히 텍스트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오디오, 이미지까지 같이 이해하고 처리하는 말하자면 멀티모달 기능을 제대로 갖출 거다. 그리고 더 복잡한 추론 능력도 보여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이요? 네. 이게 현실화되면 이제 여러 산업 현장에서 뭐 소매나 의료, 금융 같은 분야에서요.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복잡한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좀 똑똑한 AI 비서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게 될 거고요. 또 AI 기반의 새로운 검색 방식이나 뭐 고객 경험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겠죠. 그렇군요. 특히 그 생성형 AI 칩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반도체 산업은 2025년에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됩니다. 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는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AI가 앞으로 직원들 업무 시간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자동화할 잠재력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60에서 70%요?
상당히 높은데요? 네. 이건 또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나 노동시장에는 정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적응 전략도 필요하고 기본소득 같은 사회적인 논의도 더 필요해질 수 있겠죠. 네.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 같기도 해요. 자료 보니까 AI 노트 필기 관련 검색량이 최근 5년 동안 8,800%나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8,800%. 그만큼 업무 방식의 변화는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결국 기술 기업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혁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네, 그게 첫 번째 핵심이죠. 그리고 2025년은 AI가 이제 말로만 하던 가능성을 넘어서 진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거라는 점. 그렇죠.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는 산업 구조는 물론이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거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쭉 분석해보면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확실히 엔비디아 같은 AI 칩 선두주자들 아니면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AI 같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돼요. 네. 반면에 전통적인 검색 엔진 회사들이나 변화에 좀 뒤처지는 기존 강자들, 심지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모델 자체도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애플도 예외는 아니겠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물론 아이폰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서 움직이겠지만 에디 주에르가 말한 것처럼 긴 관점에서 보면 결국 스스로를 넘어서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은 AI가 몰고 올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들을 같이 깊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AI가 점점 더 많은 이런 인지적인 업무까지 자동화하는 시대가 온다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해질 우리만의 고유한 능력은 과연 뭘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